김보준 총수의 극찬이 현재 SNS와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은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성공합니다. 이 대통령 일머리가 역대급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입니다. 중국에서는 국운을 걸었다고 표현했었고 어제 소개드렸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제 국가가 플랫폼이다 선언했고 이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 하나도 없이 당군인의 최대 국책 사업인데 이 언론은 전반적으로 좀 시큰둥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언론이 시큰둥한지. 윤석열이 했던 이병태 씨가 말하는 이것도 일종의 쇼라고 생각하는 건지. 윤석열이 반도체 투자쇼 했던 적 있거든요. 뭐 용인의 500조 투. 이건 삼성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을 마치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발표했던 건데 저런 건 쇼예요. 근데 이건 국가 대개조 사업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를 우리가 산업화의 변곡점이라고 말합니다. 보수에서는 특히 그렇게 강조하는데 실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내륙의 생산기지 구미, 대구, 울산, 창원에 공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부산항 거쳐서 해외 수출. 이 물류 사설이 경부고속도로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60년대와 70년대 수출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한국형 산업화가 본격화됐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건설비가 경부고속도로 429억이에요. 근데 그때 국가 재정 규모가 6천억 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의 6%대를 부은 거예요. 한 번에. 작년에 우리 정부 예산 670조였거든요. 그렇게 환산하면 한 40조를 한 번에 쓴 거예요. 근데 당시는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하나에 국가 1년치 예산 6%를 쓴다고 그래서 야당도 반대했고 당시 세계은행, IBRD도 타당성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했고 실제 물류 사슬 체인을 완성했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도 평가하는데 그 이후로 김대중 정부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정보고속도로 사업도 당시 40조 규모였고 그때 최대 단일 산업이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열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규모 면에서도 당군 이래지만 앞서서 부산 고속도로나 이 정보고속도로는 국내 사안이었어요.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따라잡기 위한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AI 시대 맨 앞줄에 우리가 서서 나머지 국가를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처음 온 기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흥분입니다. 어머, 내 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네? 대단한 일인데? 그래서 이 일 하나하나가 궁금한데 언론은 대체로 시큰둥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사안을 계속 짚어갈 텐데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가 저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올해 열리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상황인식 비슷해요. 근데 우리한테 먼저 열린 거예요. 네, 이렇게 정부 정책을 잘 설명해주고 이 대통령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최고 스피커를 멸칭으로 비하는 자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인사 부분이 절실합니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성역 발언 파문으로 사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진영에 갇히지 않고 유능한 인사는 보수 성향이라도 포용하겠다는 통합과 실용주의 원칙을 표방해왔지만 일부 인사들의 비상식적 행태로 빛이 발했다는 평가입니다. 탕평과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지지층을 납득시키려면 통합, 실용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